풍부함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식함으로써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의식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돈이라는 형태 있는 것을 원한다면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주변에 보면 엄청나게 노력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유독 돈복이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왠지 돈복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죠. 돈복이 있다는 말에는 타고났다는 느낌이 강한데요. 오늘은 돈복은 타고나는 것이 아닌 돈에 대한 의식만 바꾸면 누구나 돈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다네이치 쇼가쿠의 머니 스위치입니다. 전에 말버릇, 마음버릇, 몸버릇이라는 책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같은 저자입니다. 저자는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면 인간관계 운이 좋아지듯 돈을 존중하고 돈에 대한 의식이 긍정적이면 금전운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돈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돈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돈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존재하고 이 법칙을 잘 파악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금전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물건이 많고 정리되지 않은 집은 금전운이 좋지 않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집이 어수선한 것과 금전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를 심어주는 다네이치 쇼가쿠의 머니 스위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머릿말. 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가르침.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고 있는 세상에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둘러보아도 왜 그런지 돈복이 없는 사람, 금전운이 달아나 버리는 사람이 있는 한편 그 정도로 노력하는 것 같지 않은데도 언제나 금전운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대체 무엇일까요? 그 구조를 알아 금전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돈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이 법칙을 잘 파악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금전운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칙을 거스르거나 처음부터 원칙과 관계없는 곳에서 버둥대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금전운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돈의 법칙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책에서 돈에 보이지 않는 법칙과 사고방식을 자세히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세상에는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 역할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 없다는 생각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금전운을 여는 요령을 터득하여 부디 돈이 있는 풍성한 인생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구의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신구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은 하고 있는 것, 행동, 구는 말하고 있는 것, 말, 의는 생각하고 있는 것, 의식. 당신이 만약 금전운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신구의를 일치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고 싶다고 생각하여 건강의 소중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그 방법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폭식하거나 건강 유지와 증진에 힘쓰지 않는 사람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싶은데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하거나 부족해, 어차피 난 가난해가 입버릇인 사람도 부유해지지 못합니다. 신구이가 따로따로인 사람은 무슨 일이든 뒤죽박죽이 되기 때문에 좋은 운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금전운도 열리지 않습니다.
행동과 말은 의식에 의해 정해집니다. 금전운을 여는 데는 이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즉,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의 행동과 말을 아무리 흉내내어도 의식이 그렇지 않다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금전운을 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식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면 좋을까?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지금 돈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전운을 달아나게 하는 당신의 의가 금전운을 달아나게 하는 신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돈에 대한 의식에 주목해 봅시다. 의를 바꿀 수 있으면 신구도 바꾸기 쉽습니다. 그리고 의에 신과 구를 완전히 일치시킬 수 있으면 금전운을 열고 싶다는 당신의 소원도 성취될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의식을 바꿔도 행동과 말이 바뀌지 않으면 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행동과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식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습관을 바꾸고 그 습관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관성의 법칙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움직이는 물체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행동과 언어 습관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도 계속 가난하게 지냈다면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가난으로 향하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움직임을 먹게 하고 부자로 향하는 움직임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5단계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5단계. 1단계,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늦춘다. 2단계, 움직임을 먹게 한다. 3단계, 방향을 바꾼다. 4단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5단계, 가속시킨다. 돈이 없는 상태가 당연한 것이 되어 그런 생각이나 행동, 입버릇이 몸에 배었다면 먼저 가난한 생각이나 언동을 줄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없앱니다. 더 나아가 부자들이 하는 생각이나 언동을 조금씩 받아들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늘려갑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부자가 되는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잘 사용하여 방향을 바꾸면 당신도 돈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구의를 바꿀 때는 이 5단계로 진행해 가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돈의 법칙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돈에는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알아두지 않으면 돈복이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돈은 다음의 흐름을 반복합니다. 1. 찾아온다. 돈을 얻는 것. 2. 머무른다. 돈이 자신에게 있는 상태. 3. 떠나간다. 돈을 지불하는 것. 이 흐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물이 순환하듯이 돈도 찾아오고 머무르고 떠나가는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고 해도 이윽고 어떤 형태로든 떠나가는 것이 돈입니다. 시험 삼아 10,000원짜리 지폐를 지갑 안에 넣어봅시다. 이 돈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해도 며칠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돈이 나가지 않도록 자신의 은행 계좌에 돈을 예금해 두어도 그 돈이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집을 사거나 투자하거나 큰 돈을 써야 할 곳이 있게 되면 모아두었던 돈은 몽땅 없어져 버리죠. 죽을 때까지 전부 쓰지 않고 남겨두었다고 해도 저 세상까지 돈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돈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돈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은 존재하지 않고 항상 흘러갑니다. 때문에 이 흐름을 끊으면 돈은 자신에게 흘러오지 않게 됩니다.
물의 흐름을 끊으면 물이 흘러오지 않게 되고 이윽고 말라붙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을 지배하는 자연의 섭리는 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돈을 많이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돈의 법칙이 있습니다. 돈을 흘려보낸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돈에 짓는 생각입니다. 돈이란 기쁨과 교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나눠받거나 도움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의 사례로서 돈을 지불합니다. 혹은 우리가 제공한 기쁨에 대해서 돈을 받습니다. 물건을 살 때 우리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물건과 돈을 교환합니다. 물건을 판 상인과 좋은 물건을 산 우리 양쪽 모두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며 돈을 주고받습니다. 그 고맙습니다가 바로 돈의 본질입니다. 때문에 돈이 들어올 때도 머물러 있을 때도 떠나갈 때도 항상 돈은 기쁨과 함께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돈에 부정적인 생각을 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나눠 받았음에도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아 라든가 가급적이면 싸게 손에 넣고 싶다거나 다른 사람의 돈은 우려낼 수 있을 만큼 우려내고 싶다든가 합니다. 이처럼 자기만 이득을 얻고 싶다는 쟁탈의 돈은 살기의 돈입니다. 살기란 수렵, 쟁탈, 독점, 손실의 감정입니다. 돈에 그런 감정이 실리면 돈은 살기의 돈으로 순환하게 됩니다. 살기의 감정을 실어 떠나보낸 돈은 살기의 감정을 띤 돈으로 흐름을 타고 살기의 돈이 되어 되돌아옵니다. 살기는 쟁탈이기 때문에 살기로서 흘러온 돈은 항상 뺏고 빼앗기는 대상이 됩니다. 빼앗아도 바로 빼앗기기 때문에 돈이 빠르게 달아나 돈이 외면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편 돈의 기쁨의 감정을 실어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생기의 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생기란 서로 나누고 키우는 충족의 감정입니다. 서로 나눈 돈이므로 사라져도 즉시 어딘가에서 나누어 받습니다. 생계의 돈을 흘려보내면 가난해지고 싶어도 가난해지지 않고 돈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돈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돈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이해하고 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돈에 대한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신구의 중에서 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전운을 빙산에 비유하면 바다 위에 머리를 내밀고 있는 부분을 금전운의 크기로 볼 수 있고 바닷속에 잠겨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돈에 대한 마음가짐, 즉 의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닷속에 잠긴 부분이 크면 클수록 바다 위의 빙산이 커집니다. 즉 금전운이 찾아옵니다. 금전운을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아래에 숨어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의식과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돈에 대한 의식을 바꾼다를 목표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럼 금전운을 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어떤 의식을 가지면 좋을까요? 몇 가지 시점에서 그 비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돈이란 애초에 없다. 앞에서도 잠깐 말했듯이 돈의 흐름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돈은 다음의 세 가지 상태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1. 찾아온다. 2. 머무른다. 3. 떠나간다. 기본적으로 돈의 흐름은 이 세 가지입니다. 1. 찾아온다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나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유층에 많은데 놀아도 돈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찾아온다에 들어갑니다. 2. 머무르다는 지갑이나 집에 돈이 있는 상태입니다. 은행에 있는 상태, 즉 저금도 머무른다에 들어갑니다. 3. 떠나간다는 기쁨의 가치와 교환하는 것, 즉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은 것도 떠나간다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은 항상 1, 2, 3의 사이클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갑에 들어있는 돈은 일시적으로는 자신의 돈이지만 또 흘러가 버립니다. 자신의 이름을 써두어도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손에서 떠나보내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돈 같은 건 없다. 언제나 흘러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대로 돈의 흐름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의식을 갖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주고받는 단계에서 어떤 의식을 싣는가, 기쁨이나 행복의 감정을 싣는가, 고생이나 희생, 보상을 싣는가, 그것에 의해 흘러오는 것이 다릅니다. 앞에서도 말했는데 기쁨이나 행복은 생기입니다. 생기란 나눔이나 육성의 기입니다. 한편 고생이나 희생, 보상은 살기입니다. 살기란 쟁탈이나 수렵의 기입니다. 찾아온다, 머무른다, 떠나간다의 세 가지 돈의 흐름 각각에서 어떤 길을 가지고 돈을 순환시키는가가 중요합니다. 생기의 돈은 생기가 되어 순환합니다. 살기의 돈은 살기가 되어 순환합니다. 즉 기쁨을 가지고 순환시키면 기쁨의 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고생이나 희생의 의식을 실어 순환시키면 고생이나 희생의 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따라서 돈을 받거나 모으거나 떠나보낼 때는 언제나 기쁨의 의식을 가지고 생기의 돈을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복이 있는 사람은 돈을 기쁘게 쓰고 기쁘게 모으고 기쁘게 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을 계속해서 쓰고 모으고 법니다. 왜냐하면 돈은 기쁨의 교환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뻐하며 받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쁨을 벌려고 합니다. 즉 생기의 돈을 순환시킵니다. 돈이란 기쁨의 교환이므로 돈 거래를 하면 기쁨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찾아온다, 머무른다, 떠나간다. 각각의 단계에서 돈에 대해 어떤 감각을 느끼나요? 기쁨인가요? 괴로움인가요? 그것에 의해 돈의 흐름이나 돈의 질이 변합니다. 돈복 없는 사람들의 의식은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갖고 싶은데 아닙니다. 필요 없어요. 받을 이유가 없어요. 라고 사양하거나 받기는 했지만 나중에 배로 갚아야 하는 것 아니야? 속이려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며 기뻐하지 못합니다. 돈복 없는 사람은 돈을 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부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지출은 가급적 적게, 최소한으로 하려고 합니다. 꼭 돈을 써야만 하는 일이 생기면 마지못해 싫지만 할 수 없이 냅니다. 돈복이 있는 사람은 돈을 기쁘게 냅니다. 기부도 많이 하고 기쁨을 위해서 돈을 지속적으로 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단 1원이라도 돈이 생기는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 돈이 자신에게 머물러 주는 기쁨, 더 나아가 1원이라도 잔고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1원이라는 돈이 자신에게 와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겨우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처럼 와준 돈에 대해서 참으로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쓸 때는 이렇게 좋은 것과 교환할 수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해 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모든 돈의 흐름에 대해서 기쁨을 느낀다면 살기는 생기의 흐름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1원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급여 명세표의 숫자만 보고 평소보다 공제 금액이 많잖아 라며 짜증을 낸다면 살기가 되어 1원의 고마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일을 도울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았어. 감사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1원의 돈에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이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복사를 하거나
전화를 받는 행위가 급료라는 돈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연금술의 세계입니다. 자신이라는 존재를 회사에 던지면 돈이 솟아나옵니다. 이것을 연금술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돈이 없던 장소에 단 1원이라도 돈이 생기는 것 자체가 기적이자 감사입니다. 그 1원의 감사함을 깨닫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금전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금전운을 열고 싶다면 돈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한다. 인생을 정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돈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의식을 바꾸고 신, 구, 의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 즉 의식을 바꾸는 법에 대해 말했는데 그와 함께 신, 구도 바꿔야만 합니다. 신이라는 것은 즉 행동입니다. 구란 이야기하는 것, 즉 말입니다. 의가 돈에 대한 의식과 감정이라고 하면 신, 구는 조금 더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날마다의 습관으로 몸에 배어듭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성가십니다. 예를 들어 의식을 바꿨다고 해도 신구의 습관이 뿌리 깊게 배면 무의식적으로 그 습관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금전운을 열고 싶다면 돈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신구의 나쁜 습관을 바꿔감과 동시에 돈이 들어오는 좋은 습관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말에서 말한 관성의 법칙을 생각해 보세요. 원치 않는 방향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늦춘 후 멈추고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꿔 움직인 후 가속한다였죠. 자신이 언제나 돈에 대해서 인색한 자세나 말, 행동을 취한다면 그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인색하게 굴지 않기 라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저분한 집의 90%는 문제가 있다. 습관화하면 좋은 첫 번째 행동은 정리정돈 습관입니다. 저는 풍수감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집을 방문하는데 물건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청소가 잘 되지 않은 집은 거의 90%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가난한 집의 세트를 만들 때는 물건을 많이 놓아둔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가난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반대로 부잣집 세트를 만들 때는 물건을 거의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납득이 갔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돈이 달아나는 것은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놓여 있으면 뇌는 무의식 중에 그것을 보고 의미를 생각합니다. 전화를 보고 이것은 전화다, 리모컨을 보고 이것은 리모컨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뭐지? 하고 뇌가 하나하나 상관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즉 집중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도 판단력이 흐려져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조잡해져 생활, 돈, 인간관계, 건강이 나빠집니다. 운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금전운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두면 사고의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많다는 것은 결단력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해야 할 일을 언제나 나중으로 미루고는 이것도 못했네, 이것도 해야 했는데 라는 살기의 말을 한없이 쌓습니다. 게다가 찾는다, 발견되지 않는다가 반복되어 초조함이 더해갑니다. 물건이 넘쳐나는 집의 경우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나는 물건에 파묻혀 있는 편이 마음 편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환경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어수선하고 혼잡한 물건은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무의식이 가동되어 불쾌한 자극을 줍니다.
잡동사니와 함께 살지 않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크게 변합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불필요한 것 투성이에다 먼지와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는 운이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음식점 경영자는 가정불화가 있는 데다 가게 경영도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세미나에 참가한 것을 계기로 습관을 고쳤습니다. 우선 집안에 불필요한 것을 전부 버리고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가게도 집도 청소를 철저히 했더니 가정도 원만해지고 가게 경영도 순조로워졌습니다. 그 경영자에게서 감사의 인사를 받았는데 제가 제안한 것이라고는 정리정돈과 청소뿐이었습니다. 고작 그것만으로도 운기가 올라갑니다. 물건은 깔끔하게 정리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갖지 않습니다. 꼭 갖고 싶다면 깔끔하게 수납합니다. 언제나 상쾌한 기가 돌도록 환경을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치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는 습관을 들이면 반드시 운의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텔레비전을 계속 켜두면 가난해진다. 정리정돈이 필요한 것은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눈이나 귀로 들어오는 정보도 마찬가지로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계속 켜두면 점점 금전운이 사라집니다. 가난한 집에 가면 텔레비전이 계속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거의 필요 없는 정보인데 거기에 신경을 쓰면 제대로 뭔가를 생각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절로 결단의 정확도가 둔해지고 인생의 중요한 국면에서 선택과 결단을 그르칩니다. 또 텔레비전은 현재를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자세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현재를 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즉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부유해질 리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은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빼앗아 버립니다. 텔레비전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힘들이지 않고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빼앗긴 소중한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도 가급적 텔레비전을 켜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돈의 설정 온도를 높인다. 사람에게는 자신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설정 온도가 있습니다. 목욕탕 물을 언제나 39도로 설정하는 사람이 42도의 물에 들어가면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놀라서 물의 온도를 내려야겠다라고 생각만 할 것입니다. 연수입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어느 정도 있으면 좋을지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수입 5천만 원 정도가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보다 적어지면 열심히 하지만 그것보다 많이 늘어나면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걸까? 라고 무서워합니다. 자신이 설정 온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온도에 어울리는 장소에 안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지금보다 부유해지고 싶다면 자신에게 어울리는 돈의 설정 온도를 올려보세요. 즉, 조금 발돋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심의 1류 호텔에 가보거나 고급 바 혹은 레스토랑에 가보세요. 특히 여성이라면 피부관리숍에 가는 것을 권합니다. 요컨대 스스로를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장소, 왕과 왕비로 대접해주는 장소, 즉 자신은 이 정도의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장소나 시간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면 세계관이 변합니다. 설정 온도가 약간 올라가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비일상적인 사치를 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 이것이 풍족함이구나, 이런 풍족함도 있구나 라는 경험을 맛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경험을 몇 번 반복하면 낮은 상태로 지속되던 설정 온도가 불편해질 것입니다. 자신의 부의 그릇이 조금씩 커져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은 생활 태도를 버린다. 돈에 대한 선입감도 대부분이 부모나 사회가 심어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은 땀 흘려 벌어야 한다거나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돈을 낭비하면 가난해진다 라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가요? 세상에는 땀 흘리지 않고도 편하게 돈 버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을 낭비해도 전혀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땀 흘려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돈을 낭비하여 가난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때문에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좋습니다. 자신이 선택하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선생님에게 돈을 낭비해서는 안 돼, 돈은 고생해서 버는 거야 라고 배워왔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믿음처럼 되도록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돈에 대한 선입관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부모나 사회가 강요한 생각이 지나지 않습니다. 애초에 왜 우리는 부모나 선생님이 하는 말을 들어야만 하나요? 부모나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다 해도 그것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말하는 것과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선입관을 떠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야말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정한 바른 길, 바른 규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타유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원래 자유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선택하면 되는데 타유에 의해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주는 선입관이나 타유의 생활 방식을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조건 믿고 있는 것, 그렇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 정말 그런지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상식으로 여기는 당신의 규칙은 정말로 당신이 생각한 그대로인가요?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세요. 선입관을 없애면 돈에 대한 의식이 바뀐다. 만약 금전운을 열고 싶다면 돈은 편하게 있어도 손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고생해서 돈을 손에 넣으면 돈을 쓰는 것이 싫어집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여러 가지를 희생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써야만 하나? 싫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돈 쓰기를 주저하기 때문에 돈이 돌지 않게 되어 금전운이 열리지 않습니다. 돈 쓰기를 주저하는 사람은 돈이 그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저하며 낸 돈은 주저하며 들어오는 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금전운이 열리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머니 스위치 읽어드렸습니다. 돈을 지불할 때마다 기쁨을 느낀다면 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의식적으로 기쁜 감정을 느껴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